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구조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릴 소식은 위믹스 스테이킹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 테고, 그 다음에 넷마블이 P2E 게임을 낸다라고 합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미래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제 생각을 좀 짧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못 가면 위믹스 못 가. 위믹스 못 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와는 별개로 위믹스는 반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등을 준비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비트코인이 못 간다고 해서 모든 코인이 못 가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못 가고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은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 거는 맞지만은 비트코인의 대하락장 그리고 대조정장이 나타나도 항상 눈에 띄는 코인들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코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코인, 그리고 실수요가 폭발하는 코인. 이러한 코인들이 바로 비트코인의 무빙과는 별개로 움직였거든요. 저는 그게 바로 위믹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믹스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좀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이제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믹스의 실수요를 증가시킬 만한 업데이트가 최근에 많이 일어났죠. 캐릭터 NFT 마켓 오픈이라던가,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될 위믹스 단일 스테이킹, 그리고 클레바 프로토콜, 그리고 내년에 100개의 게임 온보딩으로 인한 위믹스 실수요 증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은 비트코인의 무빙과는 별개로 위믹스가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못 가니까 위믹스 못 가. 이거는 너무나 단순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애는 그러한 것과 무방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단일 스테이킹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받고 있을 겁니다. 아니, 스테이킹 낸다고 했는데 지금 뭐 12월 23일이 됐는데도 아직 안 나오노, 뭐 이런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저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내일이면은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내일이면 무언가 이제 우리가 좀 설레고 들뜨고 그런 날이 된다는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 안 된다? 저는 크리스마스 때 우리에게 이 성탄절 선물로 단일 스테이킹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자,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일단은 이 공식적인 발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첫 번째로 위믹스 단일 스테이킹은 기존의 단일 스테이킹과 다른 차원이 다른 호재라는 거죠. 자, 왜냐? 위믹스 단일 스테이킹을 통해 우리는 위믹스의 개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우리는 앞으로 출시될 게임들의 게임 토큰까지 에어드랍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엄청난 강점이라는 겁니다. 장영국 대표의 발언에 의하면은 내년에 100개의 게임이 온보딩 될 것이라고 했고, 내후년은, 그리고 내내후년은 수천 수만 개의 게임이 온보딩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보딩 될 게임 중에 뭐 모든 게임이 에어드랍을 해주진 않겠죠. 그렇다면은 뭐 대략적으로 절반의 신규 게임들이 이렇게 에어드랍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50개에 달하는 게임들의 게임 토큰을 에어드랍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엄청난 강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일 스테이킹 호재가 연내에 발표된다고 위믹스 재단 측에서 말을 했습니다. 이게 오피셜이에요. 오피셜적으로 연내에 나온다라고 두 번이나 우리에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연내가 끝이 안 났잖아요. 올해가 2주 정도 남았죠. 평일로 치면은 대략적으로 6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거든요. 이 시간 내에 나오게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겁니다. 오피셜적으로 연내에 나온다라고 했어요. 이 단일 스테이킹이 미뤄지고 늦춰진다라는 거는 그게 바로 뇌피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피셜을 보면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저는 무척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피셜을 봐야 돼요. 오피셜. 자, 아무튼 연내에 나오는 게 오피셜이다. 10월 12일 날 연내 출시를 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7일 날 또다시 연내에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줬거든요. 자, 클레임 스왑과 위메이드가 파트너십 체결을 하면서, 전략적 투자 체결을 하면서 위믹스 미디움 공식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연내 스테이킹 출시를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자면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참가자들은 그들의 위믹스 토큰을 위믹스 월렛에서 스테이킹 할 수 있다. 그리고 위믹스 토큰을 보상으로 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들은 연내에 출시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클레바 프로토콜의 출시 그리고 위믹스 단일 스테이킹의 출시가 연내에 이루어진다고 10월 12일 날 우리에게 한 번 말했고 12월 7일에 또다시 말을 했습니다. 공식 채널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피셜적인 것들을 보고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위믹스는 이러한 이야기가 보통 주중에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나오게 될 확률이 무척이나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12월을 기대했잖아요. 12월에 단일 스테이킹이 나올 것이란 걸. 12월이 많이 지나가긴 했습니다만은 이들이 말하는 연내는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좀 잘 참으셨잖아요. 저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의 근거는 바로 오피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단일 스테이킹은 전에 있던 그 어떤 코인들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엄청난 단일 스테이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단순히 코인 개수 늘리는 게 아니라 에어드랍까지 해주죠. 자, 넷마블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글로벌 플레이 투 언 첫발 북미 자회사 잼시티 챔피언스 어센션 공개. 자, 매일경제의 임영택 기자님이 쓰신 기사입니다. 자,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리자면은 넷마블은 북미 자회사 잼시티가 블록체인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P2E 게임 챔피언 어세션을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넷마블에서도 P2E 게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챔피언 어센션이라는 게임은 출시에 앞서서 1만 개의 한정판 NFT 챔피언을 판매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챔피언은 게임 내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챔피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챔피언을 소유하고 있을 시 향후 게임 내에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타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없는 각종 특전이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한마디로 이 말이 뭐죠? 약간 클라우드 펀딩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내가 어떠한 게임을 출시하기 이전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 자금을 대주는 사람에게 NFT 챔피언을 판매하는 거죠. 이 1만 개의 한정판 NFT 챔피언을 판매하면서 얻은 수익이 다시 게임 내에 재투자되면서 어느 정도 자금을 확보하는 데 쓰이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아주 능력치가 좋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뭐 각종 특전까지 얻을 수 있으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에 많이 참여를 하겠죠. 한마디로 초기 투자자에게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게임사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자에게 이러한 것들을 판매하면서 자금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챔피언 어센션이라는 게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RPG 게임입니다. RPG 게임이고 나의 챔피언에 무언가 장비를 끼우고 다른 사람 챔피언과 경쟁을 해서 뭐 승리하는 그런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트레일러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면은 뭐 코뿔소가 있습니다. 저 코뿔소 캐릭터 그리고 뭐 이상한 뭐라 해야 되노 뭐 박쥐 비스무리 악마 캐릭터 같은 게 있네요. 이 둘이 싸워서 이긴 사람에게 보상으로 토큰이 주어지겠죠. 토큰이 주어지는 거고 그것을 매도해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NFT 캐릭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캐릭터들이 참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북미 쪽에서 많이 먹히지 않을까. 캐릭터 그래픽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초기 투자자에게 어떠한 특전이나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들을 주는 것. 권리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어떠한 가능성을 제공한다라는 것이죠. 초기 투자자에게. 그러나 미르포 글로벌은 어떻습니까? 내가 초기 투자자면서 내가 캐릭터에 엄청난 돈을 넣었어. 근데 지금 그들의 수익이 보존이 됩니까? 그게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죠. 미르포 글로벌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몇 가지가 있죠. 뭐 일단은 드레이코를 활용한 투자, 예를 들면 DSP, 예를 들면 또 뭐 하이드라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로지 게임 플레이로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 첫 번째로 뭐 비곡 점령, 두 번째로 뭐 공성전을 통한 세수 확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죠? 바로 흑철 채굴. 그리고 네 번째로 엑스트레이코 아이템 획득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의 방법 중에 가장 수익이 많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투자 대비 가장 수익이 높았던 거는 뭡니까? 드레이코 채굴입니다. 드레이코 채굴.
바로 드레이코가 1위믹스에서 4위믹스 할 때 초기에 반짝 들어와가지고 불법 프로그램으로 흑철 캔 애들이 가장 수익 많이 봤어요. 그렇다면은 나중을 대비하면서 현질하면서 사냥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크게 수익을 못 봤죠. 그들이 어느 정도 강해진 시점에서 이미 드레이코 가격은 많이 내려갔으니까요. 그리고 게다가 드레이코 가격이 내려가면서 흑철 값이 같이 따라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비곡을 점령한 문파 그리고 성주가 된 문파도 수익이 크게 없습니다. 왜냐면 흑철 값이 너무나 싸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현질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남은 수익 구조가 뭐 있습니까? 바로 엑스드레이코 아이템 채굴이죠. 엑스드레이코 아이템을 인게임에서 얻는 방법은 대략적으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스를 잡아서 상자 열면은 엑스드레이코 아이템이 나온다. 두 번째로 제작을 할 때 일정 확률로 엑스드레이코 아이템이 나온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봉인 해제를 통해서 엑스드레이코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세 가지 확률이 너무나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문제는 뭐냐? 이 게임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 정말 재미를 느낌과 동시에 내가 이 게임을 통해 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들은 정작 돈을 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던 그 시절에는 드레이코 값은 이미 바닥을 찍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 벌고 나간 애들은 작업장 애들 그리고 불법 프로그램으로 흑철을 해서 바로 매도하던 애들, 걔들이 수익을 많이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기존의 P2E 게임과 지금 미르포 글로벌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P2E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자들, 초기에 과금을 많이 해서 먼저 앞서 나간 애들의 어떠한 특전을 많이 줍니다.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요. 근데 지금 미르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흑철을 닥치고 캔 현질을 안 하는 애들이 수익을 많이 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NFT 캐릭터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이 NFT 캐릭터들의 가격 한국 미르포 캐릭터보다는 당연히 비쌉니다. 당연히 비싸겠죠. 왜냐면은 한국 미르포 자체는 유저수가 엄청나게 없고 한국 미르포는 무언가 이 블록체인적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수단이 없죠. 방법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캐릭터와 이 글로벌 캐릭터의 값어치 차이는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것보다는 글로벌 캐릭터가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현질을 통해서 10의 강함을 얻을 수 있다라면은 한국은 뭐 10,000원만 넣으면 돼요. 근데 글로벌은 10의 강함을 얻으려면 10만 원을 넣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격차가 있기 때문에 캐릭터가 한국에 비해서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비해 비싸지만은 얘들이 자기들이 현질한 것보다 훨씬 싸게 캐릭터를 내놓고 있습니다. 왜 캐릭터를 싸게 내놓고 있을까요? 돈이 안 되기 때문이죠. 무언가 흑철이 비싸면은 내가 비곡 점령 정도 해가지고 이기고 싶고 내가 뭐 성주가 되고 싶고 이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흑철 자체, 드레이코 자체가 너무나 싸니까는 얘들이 게임할 동기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엑스드레이코 아이템은 인게임 내에서 얻기가 무척이나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수익 자체가 안 나니까 이 게임의 환멸을 느끼고 떠나지 않는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에 투자를 많이 한 이러한 캐릭터들이 이 게임을 통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쉬운 방법은 드레이코의 가치를 올리는 것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드레이코의 가치를 올리게 되면 궁극적으로 작업장도 들어와서 유저 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작업장들 중에서도 강해지는 애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걔들도 플레이어가 되는 겁니다. 그냥 플레이어. 그렇기 때문에 흑철 값의 유지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강한 캐릭터들 사이에서도 흑철 값이 상승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하죠. 강한 캐릭터를 활용해서 비곡을 점령하고 성주가 되면 세금으로 흑철과 금화를 얻을 수 있죠. 흑철의 값이 비싸게 유지되어야지 얘들이 이 캐릭터를 키우기 위해 투자했던 자본금을 회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레이코 값을 상승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의 P2E 게임과는 이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좀 이러한 부분이 많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정말로 현질 많이 한 애들에게 뭔가 좀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를 위한 드레이코 값 상승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레이코의 교환비는 항상 모릅니다. 내재 가치가 좀 상승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미르포 글로벌에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인게임 내에 흑철 상점을 추가함으로써 흑철의
소모를 좀 촉진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더 퓨처 오브 드레이코라는 영상을 제작하면서 드레이코를 게임파이 쪽으로 활용하는 하이드라 토큰을 내놓았죠. 제가 봤을 때 미르포 글로벌 측은 이 하이드라를 통해 흑철을 좀 부양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드라가 굉장히 중요한 드레이코 부양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 영상을 올릴 때 썸네일에 하이드라 얼굴을 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르포 글로벌의 흑철 부양을 위한 각종 부양책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이드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드라가 내년 2022년에 출시될 예정이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고 흑철 값이 너무 많이 떨어진 것을 생각한다면 하이드라가 생각보다 빠르게 출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르포에서 지금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계속해서 부양책들을 계속 강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나와보고 흑철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들이 어떠한 부양책을 추가로 준비할지 우리가 그런 것을 지켜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드레이코 값이 걱정인 거는 사실입니다. 걱정인 거는 사실이고 좀 우려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은 위메이드 측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고 그에 대처하는 방안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안이 작동하지 않으면은 또 다른 방안을 내놓겠다라고 말을 했죠. 장형국 대표가 드레이코 값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말을 했고 계속해서 드레이코 값 유지를 위해서 뭐 정책들을 추가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분을 좀 믿고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인 구조되었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현재의 미르포 글로벌의 문제점 그리고 위믹스 스테이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성투하십시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할게요.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믹스는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을 잊어서는 안 돼요. 플랫폼이기 때문에 미르포가 더 잘 돼야 됩니다. 플랫폼이기 때문에 미르포 망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분이 좀 계신데 전혀 아닙니다. 플랫폼이기 때문에 미르포의 흥행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뒤에 들어올 애들은 미르포의 흥행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시겠죠? 그리고 게임 토큰도 가격 유지 중요합니다. 자,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투하십시오.